네, 네, 부천시장 조용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집 문제 정말 중요하죠. 네, 오늘 우리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미 도심주택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우리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 대표분들이 세종으로 용산으로 국회로 많이 뛰었었잖아요. 저희 시도 나서고 저도 국토부 장관님 만나고 또 서영석 위원님 또 상의 드리고 서영석 위원님도 장관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쓴 덕분에 길들을 좀 탔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일 하시는 분은 위원장님 박윤희 위원장님이신데 박윤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서영석 위원님도 말씀하고 장관님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 조합원들이 이 보상가 분양가에서 불이익 당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해라 해서 국토부에서도 LH에 이게 합리적으로 하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덕분에 그런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의 그 뭉쳐진 힘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서영석 의원님도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을 지켜내고 우리 주민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LH와 국토부에 끊임없이 잘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의 과정도 제가 박윤희 위원장님과 잘 상의하고 서영석 위원님과도 잘 상의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도심 공공복합사업이 이 부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전에는 다 신도시 형태로 LH 사업했는데 도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하는 경우라서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성공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적은 상태의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잘 해내는 게 성공입니다. 제가 우리 뭐 신도시나 원도심 다 포함해서 늘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서 부담금 줄이고 사업을 성공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게 결국엔 성공이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 부천시가 2030년까지 약 한 9만 세대, 35년까지 한 15만 세대를 이제 공급할 예정인데 그 안에는 신도시 아파트도 있고 기존의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있고 일기 중동시 신도시 사업도 포함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잘 하는 것 그거를 우리 부천시가 행정과 제도로 잘 지켜드리는 거고 국회의원님, 시의원, 도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정부랑 잘 협력해 내는 것이니까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희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잘 상의해서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회의하고 좋은 결과 잘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잘 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영석 국회의원님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영석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3월 봄날에 우리 도심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박윤희 위원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애쓰시고 헌신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선거가 갑자기 합쳐지고 처음 보고받은 일이 이 3080 사업, 이 사업을 처음 보고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만큼 먼저 선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오면서 물꼬가 좀 트이기 시작을 했고 며칠 전에 LH로부터 이 관련한 보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23년도에 이것이 좀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박윤희 위원장님과 이 조합원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으로 이 사업이 잘 순행할 수 있도록 저는 방향을 틀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동안 LH가 주로 이렇게 집 없는 데 닦아가지고 집 짓는 거 이런 거는 잘했는데 도심 속에 이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조합원 간에 또 일반 분양 간의 이 격차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감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잘 진행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자들의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윤희 위원장님의 집요한 설득과 정말로 헌신적인 노력 덕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부천의 새로운 구도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님과 함께 힘 모아서 또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이 잘 순행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간 한 5년 넘게 속 끓이고 애태워 오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런 노력들 덕분에 그나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어미지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소중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 있고 또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민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 못 시켜드렸는데요. 광내경 부천시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는 이제 시의원으로도 익숙하실 텐데 시의원 광내경이자 우리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 광내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1년도 여름에 그 뜨겁던 여름날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민원이 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결정이 되고 6개월 만에 뚝딱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 기대와 그런 희망으로 있었는데 이게 5년 동안 끌어오는 과정에서 무척 힘드셨고 또 그런 처절했던 그 기간들을 좀 너무나 잘 뼈저리게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거에는 어떤 정치권의 인사들보다도 저희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에서 그 몸부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세종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끝까지 열심히 그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H 관계자도 참석해 주셨고요. 법무부의 산하의 관계자분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별도 인사 없이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어미 도심 공공주택 국가사업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대표회의 요청으로 금일 2026년도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사회를 진행할 사회자 남상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 어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6년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체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 소유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체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전체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전체회의는 속기사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또한 영상 촬영을 통하여 회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해 전체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사회자와 의장님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일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어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주민 여러분과 합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와주신 박윤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윤희 위원장님께서는 금일 2026년도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의 의장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인사. 존경하는 부천어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대표위원장 박윤희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소유주로 계신 1기 주민대표의 임 위원님들께서 다져오신 기반 위에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1기 임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기뻐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사업이 여러분께서 기대하신 속도에 미치지 못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인내와 신뢰로 지켜봐 주신 소유주 여러분들의 심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대표회는 그간의 시간 동안 결코 멈춰 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이 다시 탄력을 얻어 앞으로 나가기 위해 여건을 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회까지 불사하며 이 사업이 지연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둘러싼 논의는 다시 구체성을 갖추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절차에도 점차 추진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분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안건은 앞으로 진행될 보상과 협의 과정에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만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결과를 신뢰하실 수 있고 사업 역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회의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8일 오후 4시 13분 현재 전체 토지등 소유자 929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511명을 포함하여 총 519명이 출석하였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 후 직접 출석하신 토지등 소유자를 포함하여 전체에 직접 출석하신 토지등 소유자 45명이 참석하여 관계 명령 및 운영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 및 주민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라 이상 없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어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025년도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회의가 이제 진행되었고요.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께 오늘의 회의 의사진행 규칙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1호 안건부터 제3호 안건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의를 회의 순서대로 개별 심의를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한 결의 방법은 서면결의서를 통해 미리 의결하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 결의를 인정하고 전체회의 직접 참석자의 경우 투표용지를 사용한 비밀투표 공식을 통해 결의하며 서면결의서의 결의와 전체회의 직접 참석자의 결의를 합산하여 안건을 최종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회의 내용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대표의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기록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이므로 속기와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분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와 고양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앞에 계신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신 후 소유 직원과 동호수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소유 직원과 동호수 및 토지 승소유자 누구누구의 대리인 누구누구임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만 가능하며 중복 질문과 일문일답식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처리하는 안건과 상관이 없는 질문은 추후 서면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표를 진행하면서 본 안건과 상관이 없는 그 질의응답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회의가 장시간 소요될 수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 심의 도중에 퇴장하시는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호해드리고자 안건 상정 이후에 선투표 개시를 실시하고자 하며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하여 어제까지 접수된 서면 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고자 합니다.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에 본투표 시간을 별도로 드릴 것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전체회의의 의사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인신공격성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경우 경고 후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으로 금일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신다면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지 소유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의 의사 진행 규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의 의사 진행 규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의 자세한 사항은 전체회의 책자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과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9월 21일 제1차 주민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24년도를 마무리한 후 25년도에는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 때문에 여기 위원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관계기관에 사업 지원에 따른 관계기관에 항의 업무를 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감정평가서를 선정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가 있겠는데요. 결산보고의 자세한 사항은 전체회의 책자 35에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와 결산보고와 관련된 그 질문은 안건 성정 이후에 투개표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안건 상정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투표용지를 가지고 맨 뒤에 보시면은 기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란에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신 후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서면결의서와 현장 투표용지를 합산해서 금일 회의의 의사진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득이한 회의 도중 가셔야 하는 분들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호해드리고자 선투표 개시를 선언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자 어제까지 접수된 서면결의서 개봉 및 집계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선투표 개시 및 서면결의서 개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분입니다. 투표 개시 및 서면결의서 개표를 선언합니다. 선투표가 개시되었습니다. 진행위원께서는 투표함 내부가 비어있는지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 내부를 보여주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함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기표소 옆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실 분들은 도중에 부득이하게 가셔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께 입장하실 때 받으신 투표용지를 의사표시를 하셔서
사전에 투표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급적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결서 개표를 위하여 진행위원께서는 개표대에서 서명결서 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저희는 회의 순서대로 각 안건별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부천 엄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안건 선정을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경감이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선에 일과하여 오늘 전체회에서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체회에서 심의해 주신 안건은 제1호 안건 부천 엄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 제2호 안건 부천 엄미 제1기 주민대표회의 임위원 후보자 미지급 급여 및 회의비 지구의 건, 제3호 안건 주민협의체 전체의 예산안 및 용역계약 승인의 건 이상 3가지 안건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금일 심의한 안건들을 일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호 안건 부천 엄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 제2호 안건 부천 엄미 1기 주민대표회의 임위원 후보 미지급 급여 및 회의비 지구의 건, 3호 안건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예산안 및 용역계약 승인의 건 이상 3가지 안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네,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부천 엄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 식자 49페이지의 안건 본문 내용과 51에서 69페이지의 첨부사항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 11월 토지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존자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추천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 조사 결과 주 아시아 감정평가법인이 1위로 선정된 바 있어 금일 전체회에서 주민추천 감정평가 업체로 주 아시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쳤고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4년도 10월 4일날 감정평가 선정 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10월 30일날 주민추천 감정평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207명이 투표를 하셨고 그중에 118표를 얻은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로 아시아 감정평가사를 금일 전체회에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본인의 권리 내용과 성함을 꼭 먼저 말씀하신 뒤에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안건에 대해서 질문 1호 안건 주민추천 감정평가 네 말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인신문에 장기 기자됐고, 저 엄미동 조정로 83번 길 32, 401 이충재입니다. 아시아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생업체이긴 한데 근간에 16억 정도 매출이 되는데 자본금이 2억 7천이에요. 그러면 이 감정 업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평가법인의 보험이라든가 어떻게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기대되는 회사가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미약하게 보입니다. 대신 이제 지금 또 지점을 좀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수행 그 업무를
공공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니까 계약을 할 때 책임 평가사를 사전에 지정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줍사 하는 건의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평가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법인의 대표가 준비한 게 법원으로 말하면 법원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판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에는 최종적으로 책임평가사가 사인을 하고 그 지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꼭 필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C라든가 LH에서 평가하는 법인도 사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미리 좀 공지를 해서 책임평가사를 선정할 때 우리 주민도 좀 알게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좀 전에 저희가 그 경과 보고 드릴 때 아시아 감정 평가법인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소유주님들이 워낙 예민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대표에서도 함부로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누리장터의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받았고요. 총 9개 업체가 입찰을 했으나 그중 1개 업체는 서류 미비로 인해서 탈락이 됐고요. 총 8군데 업체로 저희가 배점표를 통해서 4군데로 압축을 시킨 뒤에 그 4군데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소유주님들께 이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아시아 감정 평가 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배점표를 매긴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 대표 평가사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봤고요. 지금 선정되는 저희가 이번에 올린 아시아 감정 평가 법인은 저희보다 선도지구인 방학역에서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도심복합 사업에 있어서는 경험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자본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예민한 문제고 앞으로 책임에 대한 문제니까 재단 공부가 굉장히 민첩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그 말씀을 우리 조합원 분명인데 이렇게 두둔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두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찬성을 했습니다. 이 평가원들은 특별하는데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 평가 정리할 때 그 구조라든가 어떤 상태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같은 거를 평가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평가사들 경력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고문에 평가사의 그 평가 능력부터 해서 관련 자료를 전부 다 받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입찰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 전체 이직자 58페이지를 보시면은 수행평가사, 책임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사 박상현님을 그 전체 이직자 58페이지에 보시면 아시아 감정평가법인의 박상현 감정평가사님이 책임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박상현 감정평가사님의 업무 실적이 지금 최근 5년간 토지능 소유자 추천 98건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58페이지와 5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의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학동 3080에 지금 토지능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로 선정돼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표이자 대표 책임 평가사입니다. 계약서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오늘 인증 네. 그럼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본 게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지금 평가사가 선정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 책임 평가사를 우선시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조합원님 그
잠시만 설명드리면은 저희 주민협의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계속 1문 1답씩 질문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의장님께 질문 발언권을 얻으시고 아직 그 숫자를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민 추천 평가사지만은 그대로 주민에서 세계 법인이 출범됐을 때 과연 지금 보면은 행정사라든가 이 아직 끝나는 물론 인간은 다른 사람 맞듣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네, 마이크 전달은 일단은 그 수행평가사 관련된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첨부 자료에 그 전체의 첨부 자료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지자체라든가 LH 생명 시간 갑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대관을 4시에서 6시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입찰서를 다 받고 해당 관련 자료는 주민대표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심나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민대표의 사무실 오셔서 관련 자료 검토 가능하십니다. 네, 제1호안건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하실 토지등 소유자님 계십니까? 네, 저 뒤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범위동 19-38 에덴아비 203호의 소유주 이진천입니다. 일단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서 1기 때 저도 1기에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건 아는데 일단 궁금한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책자로 사무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계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일날 시간을 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반차를 내거나 연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가 궁금하고 주대위 위원분들이 배점표를 매겼을 때 어떤 배점 결과가 나은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선정된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겠죠. 그때 배점표를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 같은 설명회 같은 걸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카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와서 보라는 식이 아니라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스캔을 떠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배점표에 대한 부분은 카페에는 게시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외부 소유주님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저희도 카페 통해 최대한 올려드리고 싶은데 관련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업체 입찰 서류에 대한 거는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위원장님이 정리하는 대로 그 카페에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1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토지등 소유자님 계십니까? 네. 네, 대신펜션 A동 박봉이라고 하고요.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누락 지장물 여부 체크에서 방문조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생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집에 와서 할 때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지장물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청했었을 때
평평생 어긋난다고 해서 참 뭐 여기 오지는 않으셨는데 요거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 다시 한번 저희 누락 지장물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기본적으로 그 누락 감정물이라는 거는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서 위법하거나 아니면 적법하게 건축물 대장에서 증축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실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대부분 감정평가사님이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되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민협의체에다가 말씀해 주시면은 그게 검토가 됐는지 현장 조사를 하면서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됐으면은 다시 재방문하실 예정이실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하셨던 업무 지원 계획 안에 감정평가 착수 전 호별 누락 지장물 존재 여부 방문 조사 요거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일단 저도 저희 집에 지장물 조사를 했는데요. 모든 소유주님들 대부분이 지장물이 어떤 거가 들어가고 어떤 거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를 잘 모르실 겁니다. 보상계획 공고 전에 LH에서 이제 기존에 받으셨던 지장물 조사에 대한 지장물 조서를 아마 발송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지장물 조서를 받으셨을 때 누락된 여부에 대해서 지장물이라는 게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누락이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장물 조서 받으시고 나서 누락 지장물이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한해서 전부 다 감정평가 전에 방문을 해서 누락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드리겠다고 공약을 걸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감정평가 이번에 저희 전체 회의하고 그 LH 쪽에서 지장물 조서 발송하기 전 그 날짜를 체크를 할 거고요. 날짜가 잡히면 소유주님들께 다 이제 안내를 드리고 누락 지장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서를 일단 발송하고 나면 실제로 오는 시간이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아까 전에 뭐 뒤에서 말씀하셨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좀 많이 지장물 조사를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했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때 서류가 일단 발송을 하고 나면 15일 뭐 한 30일 이 기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우리 누락된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한 번이 될지 100번이 될지 모르는데 그 전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서류를 받고 나서 발송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상팀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LH 보상이팀의 변한섭 팀장입니다. 방금 이제 누락 지장물에 관련해서 그 이제 내 물건이 이제 조서를 보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한 다음에 15일 안에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제한은 없고요. 그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하기 전에 물건 조서를 보내드리면 그걸 확인하시고 내가 물건이 뭐가 빠졌다 이런 뭐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설령 또 그게 이제 잘 몰라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시 또 그때 감정평가사님께서 현장에 나와서 또 평가를 하시면서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누락 여부를 또 확인하고 또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누락 지장물은 뭐 15일 안에 꼭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또 제1호항권에 대해서 질문하실 토지 소유자 계시나요? 제1호항권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제2호항권을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항권 부천 엄미 제1기 주민대표회의에 임 위원 후보자 미지급 급여 및 회의비 지급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촉구의 책자 73페이지의 안건 본문 내용과 75에서
7페이지 및 법무법인 산하에 별도 발송된 검토 교서를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처업리 1기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 후보자들의 미지급된 급여 및 회의비 비용 등에 대하여 첨부 자료와 같이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용 보시면은 이 첨부 자료와 같이 1기 대표회의 감사 후보자 및 그 위원 후보자 위원 회의비 소급 적용이 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기 대표회의 박재영 부위원장 후보 급여는 소급 적용에서 한 63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김성희 이사 후보에 대한 그 소급 급여 적용 1,278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법률 의견서, 그 공인노무사의 법률 의견서와 법무법인 산하의 그 산하 법률 의견서를 첨부해 드렸으니까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호학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토지 등 소유자가 있으시면 의장님께 마이크 좀. 예, 원미동 162-38 에덴업일 203호 소유주 이지철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시 1기 때 부위원장님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사분이 사임을 해서 공석인 자리로 제 선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이분들이 무상으로 일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감사했을 때 그래도 무상으로 일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안건을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위원분들한테 50%에 대한 금액이라도 소급 적용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단 전체 회의에 주민협의체 소유주분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지급하는 거다 라는 거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분들이 50%가 뭐냐, 그냥 일 하시니까 100%를 다 지급하는 걸로 안건에 올리자 라고 해서 선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거는 무료로 일하는 걸로 이야기 됐었고요. 근데 갑자기 법률 의견서에 대한 검토권이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위원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50만 원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박재홍 부위원의 후보분이 있었죠. 그것까지에 대한 부분까지 3개월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김성희 의원은 뒷부분에 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대표 2기에서 이거에 대해 안건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2기 위원분들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회의록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뒷부분이 왜 올라오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원래는 작년 총회 때 전체 회의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그때 누락이 됐고 지금이 올라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위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법률 의견서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기에서 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 그 주민대표에서 다뤄졌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100% 지급하는 걸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기 때 이제 저희가 넘어오면서 원래 지난 작년에 저희 1차 주민전체 회의할 때 원래는 안건에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누락을 했습니다. 좀 안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분들께 사과를 또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법률 의견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누락이 되다 보니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무사 쪽으로 신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와 또 관련된 내용을 저희 법무법인에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도 같이 소유주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이사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1기에서 당연히 안건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받았던 부분이고 2기에서도 다시 한번 내용을 넣어서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저희가 회의록에
작성이 돼서 그 카페에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밖에 없나요? 그저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합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당초부터 급여를 받자고 해서 그 자리에 나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분명히 저는 그분들한테 회의 속상에서 이야기를 한 게 전체 회의의 소유주분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이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거고, 이 안건에서 주대위에서 일단은 전체 회의 때 안건으로 산정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엿듣는 거예요. 법률 유정태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자발적인 부분은 있었다고 하나 그 안건에 상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재홍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노무사가 신고를 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서가 저희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미동 177-27 2025 임슬기 대리인으로 임백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그 노무사가 그쪽에서 제기돼서 노무사가 제출한 법률안을 지금 프린트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도 검토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 그쪽에서 줬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투표안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 쪽도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한 다음에 이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쪽에서 뭐 문제 있다고 뻔뻔히 나오면 맨날 이렇게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실 겁니까? 우리 쪽에는 자문을 구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만근 30일이 돼 있는데 만근 30일에 대한 정확한 출퇴근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일단 9만 원을 해서 하루 보니까 만근 3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7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맞고 부합되는 거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서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그쪽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걸 전액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 금액을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지금 해주신 말씀 때문에 저희 쪽 법무법인 산하에 검토를 해서 해당 내용 부분도 프린트해서 소유주민 댁으로 같이 배송이 됐습니다. 아마 책자 안에 있었을 텐데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계산을 할 때 30일 만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출근표 같은 거 체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딱 근무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라고 날짜가 표기를 다 해놓은 거고요. 만근이 안 되는 때는 그 날짜별로 해가지고 1급으로 해서 그 내용도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2호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토지등 소유자 계시나요? 없으시면 제2호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제3호안건을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안건 주민협의체 전체의 예산안 및 용역계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의책자 81페이지의 안건 본문 내용과 83에서 87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6년도 주민협의체 전체의 개최를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에서 회의자료 인쇄, 우편 발송 비용, 기획 및 회의자료 작성, 회의 개최, 홍보 및 진행 등에 대한 전체의 개최 비용을
첨부와 같이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받아 전체의 대행 계획을 체결하기에 근본 전체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회의자로 83페이지 보시면요, 5천만 원의 견적을 받았고 5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4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토지등 소유자님 계시면은 질의 응답 받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은 이상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투백표를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제 투백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유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고 저희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번에 안내를 물론 전체 토지등 소유주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지 못했으나 저희가 처음에 이사를 할 때 인천지역본부에서 이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경기 남부로 갔다 다시 인천지역본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인사이후에서 올 초에 수도권 특별본부가 신설이 됐어요. 정부 정책에 비해서 도시복합 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TF팀을 구성을 해서 수도권 특별본부로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추진하다 보니까 담당의 이름에 또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LH 담당분들 모셨고요. 오늘 이제 저희 보상부하고 도시 정비부 분들이 오셨거든요. 주민분들 가장 중요하시는 왜 설명회가 선행이 안 되고 주민 이제 전체회의를 먼저 진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작년 9월 3일 간담회에서 LH 진보공사 팀장님이 저희가 이제 사업이 가고 나서 본시 경영투자 심의를 끝나는 날짜를 최소 한 3월 정도 맞은 것으로 보셨고요. 그거 이후에 끝나고 난 이후에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모조를 맞춰서 전체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날짜 일정상 지금 본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아직 안 끝난 관계로 주민 전체 회의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단 LH분들 앞으로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혹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LH 담당분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내시려고 하는 게 괜찮으신가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H 특별본부의 보상 이팀 변환성 팀장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투자 심의를 보통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단 일정은 다음 주 수준으로 일정이 잡혀있고요. 경투심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저는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선정적으로 시공사 선정과 거스르게 공고 이렇게 저희가 일정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사업이 동시에 지급되던 사업지구보다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헌신한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고 사업 추진을 빨리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중에 이제 교육기자 심의가 열리고요. 교육기자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시공사 선정이 한 공고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주민대표분으로 선정이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보건교육부는 위원들하고 또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하는데 시공사 선정 관련 이 어떻게 딱 떨어질지 저희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기적인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교육기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중에 사업 설명을 할 때 또 저희가 기획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안에는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까? 8월 안에 가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뭐 말씀해 주시면 빨리 해주셔서 좀 나고요. 예. 제가 그 일정 분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좋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일정이라는 건 예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어디 하고 시공사 선정은 4월 말까지 하겠다. 근데 안 해도 돼요. 근데 노래도 되는데 일정표라도 나와주면 너는 3개월 있다까지 하겠구나, 너는 4개월 걸리겠구나, 시공사는 4월 달에 하지만 못해도 괜찮으니까 일정표가 나오면 주민들이 필요해야 돼. 그게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일정표는 우리 주민대표단에게 저희가 작성해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들어오실 때 파란 티를 타고 들어오신 분 중에서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은 투표용지 종료하기 전에 맨 뒤에 있는 대표자에서 투표 절차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 의견이 생겼으니까 저희가 속도를 높여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담당 기관이죠. 담당 기관이 벌써 3차례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이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공교롭게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일정이 어떤 조합이나 다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여태껏 한 번도 일정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인원도 넣고 했지만 항상 중간에 누락된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정이 안 나가니까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어떻게 되든 맨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번에는 좀 일정을 러프하게라도 아니라 좀 상세하게 초점하게 좀 잡아서 공지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행사를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전 담당 기관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설계 변경권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식을 받으셨는지 그걸 좀 알려주실 거예요. 설계 변경권에 대한 인식에 말씀하시나요? 저는 이제 보상단장 실무팀장이고요. 설계 변경권 관련해서는 우리 전기특위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실 때 전화번호 주시면 직접 전화 통화하시든지 그렇게. 지금 LH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파트별로 나오셨다 보니까 지금 주 파트가 이제 보상 업무를 만나니까 이제 지방으로 관련된 거, 보상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고, 사업계획 파트는 사업계획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 이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LH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힘이 끝나고 나서 3, 4월 정도 LH가 주민설명회가 결국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계획 일정들을 결국 안내해드릴 거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 변경권은 도시정비팀 내부가 저희 도시정비팀의 관리학자님께서 해당 내용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공사가 그 CC 설계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 승인을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 절차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시공사가 그 주민 전체회의 다음번 의결을 통과해서 빨리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그 설계 변경권은 시공사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접 그리는 건 아니고요. 해당 시공사가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권을 올렸을 때가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공사가 이제 그 설계를 변경해서 올리는 그 범위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저희는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LH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쪽도 좀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시공사가 이 설계를 변경하는 거는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 게 정답인가요? 지금 변경 설계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 지자체가 처음에 많이 요청을 했던, 거기에서 많이 요청을 했던 부분도 있고, 해당 부분들은 저희 지침서에 담을 예정이고요. 담을 예정인 거는 그 지자체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은 좀 반영되는 걸로 저희가 처리 예정입니다. 이제 또 소개도 진행하면서 또 지금까지 또 할 건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건 신청을 모두 마치고 소지소유자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의 종료와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받으신 분 중에 투표 안 하신 분 투표해 주시고요. 그럼 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전체의 서원사항과 전체 소지소유자의 참석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한 용무로 먼저 들어가신 소지소유자가 계시는 경우 투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체 참석자에 계속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 중에서 투표를 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결정을 포함시키고 혹시 투표를 하지 않고 가신 분이 계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질문이 아니고 최종 선거 마치고 그 다음에 투개표 마무리하고 이제 질문 또 받을 거니까요. 지금 적어 보시는 것처럼 투개표하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투개표는 투표를 좀 해주시고 저희 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거와 참석자는 각각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5분 현재 부처원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운영주장계 14조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소유자 929명 중 서명결에서 대출자 571명을 포함하여 총 555명이 출석하였으며 서명결은 직접 참석은 46명 출석하였습니다. 서명결 이것을 제출고 직접 출석하는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금번 전체의 직접 출석하는 토지소유자는 144명이 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은 투표 좀 해주시고요.
투표 종료를 한 이후에 개표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고 계십니까? 투표는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갖고 계신 분 중에서 투표를 안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저 위에 투표하면서 투표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개표를 진행하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 종료를 선언해도 괜찮으시겠어요? 투표용지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투표용지 갖고 계신 분 없으시면 투표 종료 선언하고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는 투표 종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어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025년도 주민연대 전체의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진행 요원들께서는 개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개표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 받고 답변 드리면서 개표 진행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용역 비용이나 용역 쓰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투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용역이 좀 편하고 좋기는 하겠지만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견 주신 만큼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운영규정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운영규정 책자 예전에 1차 회의 때하고 보내주신 게 있는데 거기 그 안에 보면은 토지용 소유자는 시행령 35조의 12 제4항에 따라 3월 서면 대리 또는 전자 전자망고 재난 및 안전관리보건법 제3조 1호의 재난이 발생할 충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운영 규정에서는요, 전자투표는 재난이 발생할 추석에 어려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손님들께 톡방에 안내 드리기와 같이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본다고 했으나 이 부분이 선행이 되려면 하면 저희가 운영 규정부터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월에 보상공고가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4월 보상공고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일정에는 공시가 정확하게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일정 좀 예를 들어서 최대한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 보상공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이 끝난 이후에 일정을 제가 안내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안내가 나온 만큼 현재 공시가 아직 공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정이 공고를 있으면 당연히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저희 소유주들은요, LH와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 저희를 통해서 저희들 대신을 해서 저희들 대표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어떠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대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모든 소유주들이 다
홍보를 하고 또 전달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게 주민대표의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대표회의가 소통 부재하고 이번처럼 어찌 보면은 좀 날치기 비습성이 더 많고 처리라고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고 이런 비교를 했었고요. 하지만 3월에 있는 오늘은 LH 설명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전체회의에서 한번 처리하는 건 같은 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두 번째는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밀실 행정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모든 회의 수기 과정은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해주시거나 아까 어르신들 말씀하셨는데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나옵니다. 공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유주들께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면 거의 모든 대부분 수기 과정은 소유주들이 알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대표가 필요 없죠. 지금 LH도 와 계시되 직접 LH를 내가 소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 잠시만 그 소통 좀 보겠습니다. 반발 늦는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기 때부터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 계획에 따라서 2주 계획에 따라서 디테일에서 쫓아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2주를 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LH에서 공공주택을 선정을 해서 타지역일 수가 있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2주를 한다면 공공주택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물론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쫓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부분에도 공부가 없고요. 대표에서 회의를 해서 진행하라고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투표만 해달라, 한번 설만 해달라 이건 굉장히 무심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시는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 부분이 미흡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12월에 경과 보고함에 있어서 전체 회의와 설명회를 같이 안내를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혼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불찰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도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2월에 경기인 신문에 해당 전체 회의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조차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의견 나오신 걸로 저희 주민대표에서 의논을 해서 최대한 소유주님들께 앞으로 이런 부분 누락이 안 되도록 방법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소유주님도 알 권리가 보장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소유주는 소유주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으로 소유주님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여주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도 지구나 다른 지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갔던 발자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LH 쪽으로 해당 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빨리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당연히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소유주님들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당연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LH 분들이 오셔서 이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2주부터 시작해서 대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명확하게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부를 좀 드리면은 오늘 전체회의가 위원장님의 성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위원장님도 수차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잠시만요. 소유주들이 주민대표위원장한테 질의를 하고 문제를 말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자유당 어떤 식이십니까 지금? 잠시만요. 제가 소유자님 다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필요 없다. 지금 이 질의응답 발언권을 얻으시고 나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마이크를 주시고요. 저희도 발언 충분히 소유자님한테 마이크 발언할 기회를 드렸고 마이크 주십시오. 소지등 소유자님 회의 진행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통과를 받았습니다. 사회자님. 네. 제가 욕설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소지등 소유자님을 지금 발언하시는 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 발언 앞에 그 키노 입으신 발언하시고요. 발언 중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발언을 할 기회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과 공정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통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는 본인이 말씀하셨고 더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 너무 위원장님 공격만 하지 마시고 조언하고 격려해서 이 사업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게 지지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대신해서 A동 발언의 박수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지금 운영 규정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 규정은 지금 다른 그 사업들 하는 선도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랑 운영 규정이 틀린가요? 다 같은가요? 기존 6군데 저희 포함 7군데 저희를 제한 나머지들은 22년도 1기 때 규정했던 그 운영안 안에서 일부 변경할 수 내용만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창신동은 우리랑 다른 사업인가요? 창신동은 저번에 단톡방에 전자투표 관련해서 네, 그거는 저희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실제 운영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나 이런 가능성은 언제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체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이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는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 선정 때 이런 전자투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 안건을 올릴 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도 아까 전에 시공사 선정 그게 뭐한 3-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올해 안에 되는 거죠? 일단 그 전자투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운영안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는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톡방에서는 그 전자투표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홍보 요원을 써야 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뭐 전자투표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셔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경우 뭐 어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자투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같은 뭐 복잡한 발언이라든가 홍보 요원을 선정하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 요원을 한번 써서 교육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투표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과반수는 단톡방에 있는 들어와 있어서 카톡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솔직히 이게 공천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간편하고 쉬울 거라고 보여요. 웬만한
진행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 좀 올라온 것 중에 이제 시공사 관련해서 홍보를 금지한다는 얘기로 보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매번 제가 뭐 힘들기 때도 의견이었지만 우리가 알 권리를 자꾸 시민들께 좀 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히 시공사가 어떤 분야로 어떻게 우리 사업을 잘해줄지에 대한 걸 좀 알고 싶은데 정해진 기간에 딱 이때만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 기타 지역에 있거나 또는 관심을 매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좀 대열될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뭔가 그냥 저희 시공사들이 자기네들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꾸 막아버리면 저희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막는지를 좀 듣고 싶고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시공사 금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타 지역에서 물론 저희 집은 과열 경쟁이 되지 않을 지역이라는 건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공문 발송이 됐어요. LH에서 시공사 홍보에 대한 과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상의를 싸우기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도시민복합사업 전체에 대한 홍보 문제를 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당연히 얘기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 문제를 때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좀 주세요. 홍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알 권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통화로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가야 될 지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공사 홍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모 이후에 해당되는 시기를 정해서 홍보 관련된 홍보 책자 만들고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하는 행위는 현재 다 맡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은 시공사들이 소유주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을 하고 어떤 거를 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차단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열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지역에서 나가야 되나 지금 과열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과열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가 공모가 나간 이후에 공식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지보가 발언하시기 전에 수요지보. 예, 그 66까지 20호 소유주고요. 김은태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고생해 주시고 감사하고 LH 본사까지 찾아가서 시외하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그냥 소유주로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게 아니라 LH에서 결국에 이런 협의체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LH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먼저 여쭤보신 부분 중에도 왜 보상 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나오냐. 근데 위원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LH 쪽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일단은 본인 심의 이후, 근데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9월 30일 간담회 때 4월에 보상계획 공고와 시공사정정 공고가 나간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소주님들께 안내를 예정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걸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상태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본심의가 끝나야 명확한 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추정 일정만 말씀드릴 수 있고 심의 이후에 정확한 일정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LH에서 확답을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가. 그러면 보상팀이나 이런 데서도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간담회 때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저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은 저희도 알 권리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협의체도 중요한데 LH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로 하는 거 맞는 건지. 그 작년 기자회견 때 이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제 그 위원장님하고 주민들이 이제 많은 우려와 이제 걱정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수도권 특별본부가 생기면서 그런 사항을 이제 이행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왜 보상계획 공고가 언제 나오냐 말씀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장님하고 이제 계속 저희 수시로 와서 이제 소통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에 결격 시기에 저희가 좀 일단 내주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은 위원장님께 다시 공유하고 다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양해드리는 상태고요. 당초에 그 보상계획 공고를 4월에 하겠다 이렇게 일단 그 작년에 새로에 이렇게 본사를 이렇게 많이 이제 주민분들의 그럼 뭐가 틀리네. 왜냐면 토탈이 553이 돼야 되는데 4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자물 조사가 지금 100%가 안 되고 지금 20%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시군사 선정 관련권도 이제 먼저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해서도 이제 일정이 하긴 하지만 4월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교무실에 제가 이제 사업을 잘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다음 주에 교무실 통과 여부에 따라서 나는 교육의 내신을 선정을 하고 공부를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 때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대표단은 이렇게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이번에 한 회의로 인해서 결정이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영투자심의위원회를 판단했잖아요. LH에서요. 격투심합니다. 예.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사업의 진행 여부가 예.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그런 것 때문에 소유자가 굉장히 좀 많은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20 이게 사업이 지금 이렇게 좀 딜레이 된 이유가 그 경투시 23년도 연말에 경투심에서 이제 그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좀 느려졌고요. 경투심이 통과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사업성을 지금 판단하는 중요한 그 결정 단계잖아요. LH 내에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업성을 통과하는 그 결정 단계인데
우리 보상팀 팀장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를 아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지연되고 사업이 빨리 된다면은 우리 그 의장님도 뭐 크게 불만이 거의 주민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업이 계속 LH 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때문에 또 눌려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계속 이 사업 주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늦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불만의 그 대상이 의장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LH가 주관한 회의였다면 분명히 LH한테 이 불만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협약관계는 주민 대표회를 통해서 LH가 결정을 하고 상호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LH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항의를 하거나 뭐 단체로 어떤 그 모임을 갖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그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이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 경토시 통과의 어떤 가능성 몇 퍼센트냐 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그 경토심의 단계가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지역 경토심과 외부 위원이 참석한 외부 이제 본심 경토심 본심이죠. 그게 그 LH 직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외부 심의위원이 들어오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토심이고요. 그 지역 경토심은 LH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을 충족한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통과를 했고, 주민분들의 또 사업 추진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통과를 했고, 그걸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그 어떤 사업성이 좀 있는 걸로 저희가 이 외부 경토심 위원한테 설명을 잘해서 저희가 그 경토심 통과를 목표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지금까지 왔고, 다음 주에도 경토심 외부위원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좀 통과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LH의 어떤 의사 판단이 아니라 이걸 이제 외부 경토심 위원들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몇 퍼센트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이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분들의 그 사업 추진의 요구를 좀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같은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정로 83번 길 22 102로 김민경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야기로는 지난번 경투심을 통과를 못해서 다시 하느라 미뤄졌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그러면 그 지난번 경투심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유들, 그 결과들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서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혹시 이 결과들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업성이 충족이 돼야지 이 경주심이 통과됐는데,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이 복합개발 사업은 LH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이제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LH는 이제 그 사업의 수익은 오롯이 이 주민들에게만 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작년에 재작년에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는 다시 올라가고 V에서 통과한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이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일반 분양가를 책정함에 있어서
23년도 말에는 이 지역의 당해 사업지구의 반경 1km의 그 주택 가격만 저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일단은 3km까지 넓어졌어요. 이 규정이 지금 바뀌면서 그거 관련해서 이 사업지구에 대한 이 입지를 저희가 재선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좀 저희가 높아진 걸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외부 시민위원회에 이제 그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성이 늦어지면 늦어질 만큼 기준변의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H가 무한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공적인 의견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다 발표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지금 손 드신 분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나머지 분들의 의견을 이제 주민의회 위원장님한테 또 물어주시면은 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60일 발수상의 서석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11월 달에도 인천 지역으로 제가 있다가 이번에 또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바뀌고 왔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건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넘어가서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이 작년 11월 달에 오셨던 분입니까? 맞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인천 지역 쪽으로 우리가 또 소관이 바뀌었잖아요. LH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넘어갔는데 그동안 우리가 건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시고 뭐 금융 문제나 또 보상 문제나 또 뭐 감정가나 그래서 또 작년에도 뭐 우리 일반 보상보다도 조합원 보상이 금액이 역전에 대해서 손해보고 정한다고 그러고 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건의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더니 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좋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담당하시는 수도권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는 우리 그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협의체에 말씀드려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 사업 진행도 진행이지만 뭐 LH에서 한 군데서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자금팔고 공공재개발이 지금 온미주구처럼 탁구공 치듯이 치고받고 이렇게 옮긴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LH에 계시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걱정하시고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가 우리 수특본부의 원비 담당 직원들은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 관할 지구가 인천본부로 갔다가 남부본부로 갔다가 인천본부로 갔다가 다시 이제 수특본부로 이제 수특본부로 이제 업무 관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는데 그 관할 그 본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 지구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뭐 업무를 뭐 일부러 딜레이 시킨다거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수특본부의 이 조직 목표는 도심의 이 공공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분들 우려스럽지 않게 속도감 있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뀌는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속도가 늦어지는 건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군데서 개통하지 않고 인천에서 경기에서 인천에서 경기 또 갔다가 또 이렇게 옮기게 되면 다른 지역도 그러냐고요. 우리 운미주구 말고 서울의 다른 지역, 타 지역도 다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 이 운미처럼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만 그렇고 다른 지역은 안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엄미 지구가 저희가 조직 그 업무 관할 지구를 재분배하면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신 사항은 제가 LH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 지금 지금 수특본부로 모든 복합개발 사업지구가 지금 다 관할지구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여기서 끝까지 못 가면 자,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성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도의 부천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힘을 실어서 위원장님이야 부천시장님, 국회의원님 많이 힘을 실어서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3, 4월 달에 LH에서 설명회 할 때 다시 또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응답 마치고 개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투표와 서명결의선을 합산하여 각 안건별 집계 결과와 가결 여부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부천언미 도심 부천언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은 총 투표수 553표 중 찬성 539표, 반대 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부천언미 제1기 주민대표회의 임위원 후보자 미지급 급여 및 회의비 지급의 건은 총 투표수 553표 중 찬성 449표, 반대 88표, 무효 1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호 안건 주민협의체 전체의 예산안 및 용역계약 승인의 건은 총 투표수 553표 중 찬성 505표, 반대 35표, 무효 1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는 의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호 안건 부천언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호 안건 부천언미 1기 주민대표회의 임위원 후보 미지급 급여 및 회의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 안건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예산안 용역 계약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전체의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해 선언을 끝으로 주민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민총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전체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간단한 폐해 인사와 함께 폐해를 선언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간단한 폐해 인사와 함께 폐해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해 선언 전에 저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로 선정된 아시아감정평가법인의 인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폐해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감정의 박상현 대표 감정평가사입니다. 또 언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 3, 4분 정도 얘기를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투표했을 때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저희 아시아를 선택해 주셨고 오늘도 역시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주민추천 평가에 관한 경험만큼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LH에서 시행한 6개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복합사업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있고 인천도시공사에서 한 군데, 총 7군데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그 한 군데 방학역의 평가를 담당했었고, 두 번째로 돌입하는 건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도시복합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우리 다른 구역의 다른 도시복합 사업에 구역의 설명회를 6건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제물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어야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했던 방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 재결 단계까지 굉장히 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고,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그 협의율도 높고 분양 신청률도 굉장히 높게 잘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방학역 위원장님이나 방학역 임원들하고도 굉장히 좀 관계가 좋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평가만큼은 굉장히 좀 공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제 경험을 우리 원비에서도 적용하겠습니다. 평가 허투루 하지 않고 혼을 담아서 하는 평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단독주택 평가 금액을 얼마 정도 산정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빠르겠지만 빌라는 건물 포함 몇 년 건물을 어떻게 평가해 줄 건지 계략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설명에 영상이 더 나와 있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잠깐 남아 있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의장님 폐선 부탁드립니다.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천읍리 도심공동주택복합사업 2026년도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